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한테 먼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정 후에 떨림이 왔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무슨 말인가? 사정이라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변을 보게 되면, 즉 사람은 소변을 보고 난 후는 몸이 약간 파르르 떱니다. 그런데 사정이 끝난 다음에는 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체온의 차이입니다. 사정을 했을 때는 사정하기 직전까지의 체온이 급속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사정을 통해서 약간의 체온 변화가 생기느냐? 생겨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이 파르르 떨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소변을 보고 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체온에서 1회 소변당 약 0.5도씨의 체온이 하강합니다. 그 내려간 체온을 파르르 떨어서 다시 보강해 주는 겁니다. 즉 낮아진 체온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즉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떨림이 옵니다. 언제? 그걸 보셔야 됩니다. 시동을 걸었더니 떤다, 또는 하루 종일 시동을 걸어놔도 계속 떤다, 그런 자동차가 있겠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루 종일 떤다는 자동차가 아니라 에어컨을 켤 때 떤다, 또는 드라이브에 넣었더니 떤다, 후진기어에 넣었더니 차가 떨린다, 또는 냉각팬이 도는데 순간적으로 떨림이 온다, 그런 경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동차 내 차는 뭐 완벽하다 이런 자동차가 있다면 이 방송을 접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 차도 드라이브에 넣으면 차가 떤다, 또는 냉각팬이 도는 순간 떤다. 그런데 냉각팬이 돌아가는 건지 안 돌아가는 건지를 모른다. 그런데 간혹 떤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본닛을 열고 냉각팬이 돌아가는 모습을 관찰해 보십시오. 즉 팬이 정지되어 있을 때는 안 떨다가 팬이 돌면서 순간적으로 떨림이 온다. 그런 경우 이게 왜 그럴까? 무엇을 갈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정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곧 어떤 것을 바꿀 대상도 되겠지만 그냥 정비할 대상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뭘 바꿔서만 해결했죠. 그게 잘못된 경우도 있겠고 잘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자동차들을 제가 정비해 오면서 본 결론은 뭐였냐면 교환이 아니라 다른 원인을 갖는다. 이게 뭔 말이야? 교환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날씨가 되게 추웠습니다. 아침에 시동이 안 걸립니다. 이분께서는 인젝터도 갈고 고압 펌프도 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정비를 했습니다. 다시 날씨가 추워지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았어요. 네이버에서 권영우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뭐를 정비하면 됩니까? 차를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차를 보지도 않고 무엇을 정비하면 된다라고 해봤자 그 정비사가 그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걸 보라고 하느냐, 또는 그걸 갈아달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상담했던 내용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정비하러 갈 거냐라고 했더니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께서 오셨어요. 그동안의 정비 이력을 쭉 말씀해 주시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압축불량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압축불량이 생기는 겁니다. 압축불량이 생기면 인젝터에서 연료 분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무조건 엔진을 돌린다고 연료 분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연료의 분사 타이밍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ECU가 판단해서 필요할 때 연료 분사를 하고 시동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해드렸고요. 진단해 보니 뭘 하면 되겠는가? 엔진 오일이었습니다. 엔진 오일과 압축불량과 관계가 있느냐?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영우 영상을 익히 보셨던 분이라면 이거 보셨을 겁니다. HLA, 오토렛이라고 하죠. 엔진 오일이 불량이면 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때요? 움직이죠? 근데 엔진 오일이 불량이면 얘가 제대로 안 움직입니다. 얘가 안 움직이면 흡입, 압축, 여기서 불량이 나오는 겁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T2
압축말 온도가 미달하게 되면 연료 분사를 시켜도 분사가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엔진 오일을 바꾸면 된다. 그런데 엔진 오일을 안 바꿨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바꿔오셨죠. 그런데 엔진 오일을 바꾼다. 이해 안 되죠. 곧 이겁니다. 점도가 안 맞아서 압축 불량이 온다.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오일이 굳죠. 뻑뻑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HLA가 얘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해서 압축 불량에 의한 시동 불가 내지는 시동 매우 지연 현상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엔진 오일을 체크해 보고 클리닝하고 엔진 오일을 바꾸고 또한 흡입효율 향상 정비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리고 날씨가 더 추워졌어요. 시동 일발 시동이 걸렸어요.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말씀은 파르르, 엔진이 파르르 떤다, 부들부들 떤다, 이런 내용입니다. 파르르 떤다, 부들부들 떤다.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RPM의 선도를 가진 게 아니라 RPM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또는 RPM이 내려갔다 올라온다, 이런 것도 있겠고, RPM이 올라갔다 내려온다, 근데 내려올 때는 정상적인 범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렇게 떠는 겁니다. 어때요? 다시 한번 볼까요? RPM이 정상선입니다. 떨림이 온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간다,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온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파형 같죠? RPM의 떨림을 관찰하면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EMS라는 걸 가지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EMS는 ECU 속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입니다. ECU로 엑셀 포지션, AFS, 냉각수 온도, 그 외에 RPM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들어가주면 인젝터 연료 분사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점화, 이그니션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디젤 자동차는 인젝터까지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인젝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솔린 자동차는 점화까지 연결된다. 곧 디젤 자동차에서는 인젝션과 동시에 이게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가솔린 자동차는, LPG 자동차는 분사된 연료를 스파크 플러그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태워주는 기능까지가 있다. 그럼 이렇게 되면 RPM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RPM이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 즉 방금 전에 보셨던 바와 같이 RPM이 가령 750 RPM 이렇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 750에 있다가 떨어졌다가 올라온다, 또는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RPM이 이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도 변한다. 이게 주기적으로 발생하느냐, 또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느냐, 이렇게 간간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온다. 이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이 간헐적. 그런데 얘가 주기적으로 뭐 5초 만에 한 번, 또는 1분 만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나온다. 이것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는 벅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드려야 할 것이 팬 구동 시에 나타난다, 이런 경우, 또는 라이트를 켰을 때 나온다, 또는 에어컨을 켰더니 나타나더라, 또는 D 모드 또는 R 모드, 이런 데서 파르르, 부들부들, 이런 현상이 온다. 부들부들은 지속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파르르는 잠깐만 떨다가 정상적으로 복귀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곧 부들부들과 파르르, 이 개념을 부들부들은 지속적, 이거는 순간적,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을 켰더니 잠깐 동안 떤다, 또 에어컨을 켰더니 계속 부들부들 차체가 떤다, 엔진이 떤다, 또 핸들이 떤다, 이런 거겠죠. 좀 심각한 거죠, 이거는요. 근데 얘는 일시적인 것이다. 가솔린 자동차에서 파르르 이렇게 떨었다라고 하겠습니다. O2S라는 거 아시죠? 산소 센서입니다. 산소 센서는 어디에 있어요? 배기장치에 있죠. 배기관에 있다, 또는
촉매 앞뒤에 있다. 어쨌든 간에 배기 라인 아니겠습니까? 엔진에서 폭발해서 배기로 나갈 때 여기에 촉매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S1이 있고 촉매 뒤에 S2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S1이든 S2든 여기서 시그널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S1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준선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한다. 이런 자동차는 절대로 파르르든 부들부들이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비정상이죠. 얘와는 차이가 나죠. 확연하게. 이런 모습일 때 떨림이 오는 겁니다. 파르르 또는 부들부들. 그러면 여기서 S1의 파형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 순간에 에어컨을 켠다 또는 D 모드로 넣는다. 그랬더니 여기서 변화가 와야 돼요. 이렇게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보강을 해줘요. 이렇게 변화가 안 온다. 무슨 말인가? 여기서 변화가 안 오고 그냥 이렇게 간다. 어때요? 변화가 안 왔죠? 에어컨을 켰더니 변화가 안 왔다. 이렇게 있다가 에어컨을 켰더니 다운되는 만큼을 ECU가 연료 분사로 보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지금 파르르 떨은 차는 이렇게 있다가 에어컨을 켰더니 그냥 간다. 어때요? 이런 모습이 나오면 파르르 부들부들 현상이 오는 겁니다. 파르르는 그나마 좋다고 그랬죠. 부들부들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동차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O2S의 파형을, 웨이브, 산소 센서의 파형을 관찰하면 알 수 있다. 이 파형을 못 보는 분 또는 파형을 측정하기가 곤란한 자동차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관찰할 항목이 있습니다. 스캐너에서 RPM, 엑셀 포지션을 띄워 넣습니다. 엑셀 포지션에서 변동, 이게 있는가 없는가? 무슨 말이냐? 엑셀 포지션은 여러분이 운전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주행하기 위해서 엑셀 페달을 밟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자동차를 세워놨어요. 그럼 엑셀 페달을 안 밟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가 돼 있는 거예요. 파형을 찍는다면. 그런데 이 데이터를 봤더니 가령 500mV의 어떤 엑셀 포지션 값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얘를 봤더니 고정이 아니라 500부터 가령 550까지 변동이 온다. 어때요? RPM이 변해라라고 하는 신호를 ECU한테 보낸 거예요. ECU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RPM 변동이 오는 것이고 파르르 떨 수도 있고 부들부들 떨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 포지션을 꼭 보는 겁니다. 엑셀 포지션을 봤더니 변동이 아니라 고정값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AFS 값을 보는 겁니다. 공기량 센서 신호값을 봤더니 고정인가 또는 변동인가? 어때요? RPM이 700이다. 그러면 RPM 700이면 엑셀 포지션도 고정돼야 되겠죠? AFS도 고정돼야 돼요. 그런데 얘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된다. 즉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가만히 있는 자동차가 왜 공회전 시에 공기량 센서 값이 변하느냐?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변하는 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려면 타이밍을 보는 겁니다. 점화 시기를 봤더니 고정되었다. 이런 차 없습니다. 곧 점화 시기가 수시 변동. 이것이 변동되면 에어 프로세서 값이 변합니다. 점화 시기가 왜 변해요? 여러분 감 잡힙니까? 점화 시기가 왜 변해요? 어렵지 않은데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권영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린 파워 밸런스, 실린더별 힘의 불균형, 실린더별로 힘의 불균형. 많은 자동차들이 4기통이죠. 1, 2, 3, 4번 실린더가 있어요. 또 어떤 자동차는 V엔진 6기통이 있죠. 또 V엔진 8기통도 있죠. 그리고 직렬 6기통도 있고 직렬 8기도 있고 어쨌든 간에 1번, 2번, 3번, 4번 실린더에 힘이 편차가 생긴다. 그것을 ECU가 보정을 해서 안정시켜서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때 ECU가 이그니션 타이밍, 점화 시기를 가지고 제어하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안정된 RPM,
이게 아니라 변화가 된 RPM을 보여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동차의 경우 나타나는 현상을 뭘로 잡을 것이냐? 바로 파워 밸런스가 잘 맞느냐 안 맞느냐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관찰하냐? 이거를 보려면 흡기 온도, 흡입 공기의 온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흡입 공기 온도가 요즘에 날씨가 여름철이니까 외부 공기가 보통 25도, 30도 이 내죠.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아침에는 뭐 13도, 12도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낮 시간대는 보통 25도에서 30도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공기의 온도 값이 이렇게 떨림이 오는 차들, 파르르 진동이 오는 차들은 흡입 공기 온도를 보면 70도, 60도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흡입 공기 온도가 높아지면 그렇다. 그러니까 흡입 공기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흡기 온도가 고온, 이 고온일 때 원인이 있겠죠. 외부 공기가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 속으로 들어갈 때 60도, 70도짜리 공기 온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밖에 있는 25도에서 30도 정도의 공기가 들어갔어요. 가면서 데워진 겁니다. 엔진이 뜨거우니까 공기가 데워진 거예요. 또한 반대로 흡입했던 공기를 압축할 때, 피스톤이 올라갈 때 빨려 들어간 밸브를 통해서 역류하는 겁니다. 곧 부밍음이 생기는 자동차일 때 흡기 온도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흡기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밸브의 닫힘이 정확하지 않다. 즉 밸브가 덜 닫힌 상태로 작동한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하, 이거 봐라. 갈수록 저밀 가경이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곧 자동차 공학을 모르시고 시동 걸리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니 테크닉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래서 권영호는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서 자동차의 공학적인 상식과 이슈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흔하게 다른 채널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을 올려드리다 보니 보시는 여러분한테는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엄청 중요하고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늘 가지고 권영호 TV를 관찰하신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정비할 것이냐, 방송 몇 편만 보셔도 아하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더 보시면 됩니다. 덮으시면 여러분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끝까지 가셔서 보고 그래도 아직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십니다. 그거를 한번 딱 보고 와 이거야 하고 아시는 분은 자동차공학과 교수, 기계공학과 교수도 잘 모르십니다. 자동차 공학과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기계공학과 교수라도 제가 드리는 메커니즘을 알면 아 그런 뜻이 있었구나 라고 아십니다. 곧 자동차 공학과에서도 권영호가 드리는 복합적인 알고리즘은 다루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 아무리 배워도 EMS의 알고리즘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저 계산학적인 거, 연력학 문제, 유체역학 문제, 동력학 문제, 구조학 이런 것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4년제가 아니라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친다 해도 권영호가 전해드리는 EMS 문제는 없다. 곧 EMS는 권영호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이다 라고 여러분께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파르르 얼마 전 얘기입니다. 제자가 찾아왔어요. 차를 가지고 보니까 팬이 돌 때 파르륵 떨었어요. 그 차량의 상태를 보고 뭘 하라고 했느냐, 플러그 갭을 정비하라고 했어요. 왜? 다른 것들은 이미 정비를 완수했어요. 그런데 차를 들이다 보니 이 플러그 갭이 좁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그 갭을 여기서 조절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동을 걸어놓고 보니 없어졌어요. 즉 자동차는 흡입, 압축, 분사, 폭발, 점화, 흡입계통의 문제는 정비했어요. 압축계통의 문제 정비했어요. 근데 연료 분사는 다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넘어갔어요. 그러면 남은 게 점화지 않습니까? 상태를 보니 플러그 갭을 넓혀라. 근데 플러그 갭을 좁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했어요. 플러그 갭을 좁히면 더 떨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라고 자꾸 물어서 노코멘트 했어요. 배웠다는 애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
가면서 생각해봐라. 그리고 보냈어요. 운전하고 가는 내내 생각을 해보니 아하 그거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아하라는 거를 어젠가 왔어요. 와서 원인을 찾았느냐 했더니 찾았대요. 어떻게? 곧 피드백의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즉 0.5mm의 플러그 갭과 1.0mm의 플러그 갭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 보십시오. 0.5mm의 플러그 갭에서는 이런 현상이 왔고요. 1.0이 오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때요? 다운되는 양이 많아졌죠. 얘보다 많아졌죠. 곧 피드백을 통해서 갭을 이용한 피드백을 통해서 ECU한테 나 이만큼 변했다. 네가 빨리 연료 분사를 보정해줘라 라고 하는 신호를 발생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O2S는 무척 중요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산소세스를 바꾸면 됩니까? 아니죠. 왜 바꿔요? 아니 여러분이 어느 컵 속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 손가락을 넣었더니 뜨겁다고 하고 뺐어요. 손가락이 잘못된 겁니까? 손가락 잘라내고 다른 손가락을 붙이려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센서가 감지하는 거예요. 지금요. 감지하기 때문에 산소세스 불량이라고 경고등을 띄우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뭐예요? ECU가 산소센서의 시그널에 변화가 될 정도의 점화 타이밍과 연료 분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제어값을 인위적으로 변경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정비인 겁니다. 권영호 말은 항상 들어도 헷갈려. 들어도 혼돈돼. 들어도 모르겠어. 자동차를 안 타시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자동차를 계속 타실 생각이라면 다시 돌아가서 보시고 또 돌아가서 보시고 몇 차례 보시면 하고 드디어 감탄의 목소리를 여러분 입에서 스스로 자아내게 될 것입니다. 곧 한 번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자동차의 정비사도 없고요. 대학교에 교수님도 안 계시다. 곧 자동차 공학을 취급한 자동차 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조차도 쉽게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권영호의 방송은 한두 번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복 시청을 함으로써 알게 되는 고난도 학문이다, 고난도 기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라면 구독해 주십시오. 10,000명이 돌파했으니까 폭발적으로 구독자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좋아요 숫자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나 구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방송할 힘을 얻게 되고 또 구독자가 더 많아지면 방송팀을 꾸려서 보다 더 많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홍보하셔서 권영호TV의 구독자가 10만 명, 100만 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많은 분들한테 더 많이 전파를 하고 싶은 게 제 목적이고 남은 여생을 보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